이재명의 유세 지역을 방해하러 가는 겁니다. 목적은 이재명의 신경질적인 표정과 언행을 유도해서 방송사가 이 이재명 표정이랑 말투 때문에 보도하기가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재명 구성부님 제발 거기는 찍지 말아주세요. 저는 중도라서 중도 마음을 잘 압니다.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바로 적진에 투표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중도층이에요. 당신이 우파라면 저부터 오냐오냐 해주시면 됩니다. 중도층과 부동층에서 좌파나 우파 채널 찾아보겠습니까? 차라리 어쩌다 뜬 제 채널 보고 아 중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구나 싶겠죠.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늘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랑캐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오랑캐가 여러분의 대의 도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품을 줄도 아는 것이 진정한 대인이자 양반의 자세입니다. 혹시 알아요? 맞들려서 골수우파 될지. 4월 4일 오전 11시 12분 윤통이 만장일치 인용으로 파면되었습니다. 이 비보의 전의를 상실한 애국 시민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서둘러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저는 윤통의 파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대책 방안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라 판단했습니다. 조기 대선까지 60일도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이라 마음 추스릴 여유조차 없었네요. 3일간 조기 대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봤으니 열린 마음으로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면 여당 후보로 트럼프가 나와도 우린 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윤통이 없어 부정선거를 파헤칠 힘도 없습니다. 허나 최대한 부정선거를 예방하여 공정한 선거를 유도할 수는 있는데요. 현 정부의 수장인 한덕수 총리가 선거법 관련 시행령을 내려야 합니다. 참고로 이 아이디어는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게스트로 출연한 김민수 전 국힘 대변인의 의견입니다. 내용이 매우 합리적인데 현실적이기까지 하여 이렇게 공유합니다. 첫째로 사전투표에서 선거감시체재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임명하는데요. 각 지역구마다 인원은 다르겠지만 보수와 진보 양쪽의 인원비를 5대5로 맞추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투표자의 출입을 숫자 거부로 엄격히 카운팅하고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겁니다. 선거감시체재단 간에 오차가 발생하면 즉시 투표소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수를 맞추고 계속 진행합니다. 이렇게만 조치해도 부정선거의 핵심인 사전투표를 충분히 감시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전 대변인께서 개표일에 선거개표관리단 현장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놀랐습니다.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의심 정황이 포착되더라도 개표기 작업 중단을 시킬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건장한 남성을 3분의 1 이상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이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솔직히 선거만 공정해도 우리가 이길 거라는 확신들 다 있으시잖아요. 한 총리의 시행령으로 사전투표와 본투표만 잘 감시해도 우리의 목적인 공정선거를 달성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어차피 이재명 일각체제로 모일 것이니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힘당의 경선이 중요한데요. 무려 7명의 쟁쟁한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원들 사이에서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또 이래서 안 된다며 분열될 것이 분명하죠. 혹은 누구를 뽑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고민인 당원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의 목적을 되새겨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의 1등 공신이자 부정선거의 핵심인 선관위를 박살낼 후보가 1순위여야 합니다. 어느 후보가 이런 공약을 가장 강력하게 어필할지를 눈여겨보고 투표한다면 큰 혼란은 없겠죠. 아군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건 딱 경선까지입니다. 당선된 후보는 무조건 합심하여 응원해야 하고요. 4월 4일에 치욕을 곱씹으면 뭉치기가 한결 수월하겠네요. 그나저나 국힘당에도 중국 뿌락치가 꽤 있다던데 경선에서도 부정선거를 일으킬까봐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참고로 경선 투표는 대선과 총선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이 복잡하니 최소한만 말씀드릴게요. 당원만 투표권이 있습니다. 아직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입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습니다. 4월 4일에 애국심이 처참히 깨졌던 이유는 적군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아군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대선까지 애국시민들이 주의하고 장려할 일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순혈주의 금지를 들 수 있겠네요. 경선에서 이런다면 내부 분열만 조장할 것이고 대선에서도 이런다면 와 진짜 저 우월의식 역겹네 라고 느끼실 분들 분명 있을 거거든요. 표 버리는 꼴입니다. 내가 낸데 뭐 이런 식의 순혈주의는 절대로 삼가야겠습니다. 장려사항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활약하는 이들을 응원해줘야 합니다. 넷상에서는 1배만큼 강력한 커뮤니티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외압에 절대 무너지지 않은 유일한 커뮤니티거든요. 이들을 아군으로 만든다면 웹상에 핵무기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참고로 민주당에서 여성단체를 통해 패미를 품었었습니다. 그녀들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왕성히 활동한 결과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망가졌죠. 성별 갈등이 극에 달해 혼인율과 출산율 모두 박살났어요. 그런데 이 패미들 잡는 담당 일진이 1배입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집단이라 그만큼 더 강한 괴물 집단인데요. 우리가 상대하는 민주당은 보통 강자가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근데 괴물을 뭘로 잡아야 할까요? 괴물로 잡아야겠죠. 오프라인에서는 이미 걸출한 괴물이 무려 3이나 있습니다. 킬문, 안정권, 배인규. 새 대표님들의 화력이라면 어떤 아스팔트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마음껏 활개칠 수 있도록 국힘당 의원들이 따라다녀야 합니다. 얼마 전 남태령 대첩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국힘당 의원들이 돕는 둥 마는 둥 해서 진짜 골머리 아팠습니다. 국힘당은 이들을 공개적으로 도와야만 추후 선거 유세 때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아군을 알았으니 적군도 알아야겠죠. 민주당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단결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내 이재명 반대론자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그들을 우리 편으로 데려오던가 안되면 분열이라도 시켜야 합니다. 당연히 어렵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크게 바라는 건 없습니다. 혹시 민주당 지지자와 대화를 나눌 일이 생긴다면 욕부터 박지 마시고 이재명만 아니면 민주당도 나쁘지 않다는 뉘앙스로 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비명계 지지자들이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듣는다면 내부 분열만큼은 가능하리라 예상해요. 민주당의 MBTI는 T가 아닌 F입니다. 논리보단 감성으로 접근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주당 지지자에게 이런 말을 흘리는 것이죠. 야, 민주당은 광주시민 등골만 빼먹어서 마음이 진짜 아프다. 만약 국힘당이었으면 오히려 광주에 잘 보이려고 지원 훨씬 더 많이 해줬을 텐데. 이런 식으로요. 문예선동입니다. 정신이 어지러울 때는 나가서 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을 쓰면 잡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생각이 정리되기 때문이죠. 타인에게 짧은 시간 동안 강렬한 인상을 심으려면 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몸을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탄천 집회의 특징인 문예선동이죠. 그들을 이기려면 이 문예선동을 배워야만 합니다. 콘서트식 진행, 신나게 흔드는 깃발 부대, 특이하지만 통일된 옷차림, 각종 먹거리가 풍부한 푸드트럭을요. 집회를 고리타분한 포럼 형식이 아닌 일상에서 느끼기 어려운 이색적인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의 장처럼 조성하는 것이죠. 그들이 개량 한복을 입는다면 우리는 진짜 한복을 입는 겁니다. 제가 블로거 시절에 협찬으로 골룡포 풀세트를 차려입고 경복궁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 안 치고 그 넓은 경복궁에서 10걸음을 못 떼고 관광객들이 사진 한 장 찍어달라고 난리였는데요. 반은 내국인 관광객, 반은 외국인 관광객이었어요. 그들이 한국의 명소를 찾는 이유는 가장 한국스러운 것을 보고 느끼고 즐기려는 것이기 때문이죠. 집회에 참석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 또한 다를 바 없습니다. 대중이 집회 현장을 매주 기다리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축제 현장으로 만들면 됩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거나 재미있는 코스프레를 하고 사물놀이 악단과 함께 어우러지면 되죠. 마침 경복궁 주변에는 전통복 대여업체가 많습니다. 애국 시민에 하나여 할인 이벤트를 한다면 업체와 집회 참가자 모두 윈윈하는 효과도 볼 수 있겠네요. 잠깐 말이 샜는데요. 이렇게 대중에게 문예선동만 성공하면 어떠한 헛소리를 날려도 모두 믿고 따라주게 됩니다. 상사에게 업무 보고를 하거나 황금 연휴에 연차를 승인받을 때 기분 좋아 보이는 상황을 노리면 안 될 것도 되는 것처럼요. 대중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을 기용하는 것만큼 빠른 방법이 없죠. 좌파는 연예인, 작가, 예술가를 기용하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주 소비층이 여성이라 동원 가능한 좌파만의 직업군 되겠습니다. 유명 인물로 유재석, 아이유, 정우성, 한강 등 매우 많이 포진돼 있죠. 우파는 주 소비층이 청년 남성과 장년입니다. 이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유튜버, 스포츠 선수, 프로게이머, 교수, 스타 강사 등을 섭외한다면 정말 좋을 겁니다. 이번 탄핵 심판 전국에서 훌륭한 업적을 낸 그라운드씨, 신남성현대, 전한길 강사를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국제 커플 유튜버도 섭외해보는 건 어떨까요? 윤석열 정권에서 한일 관계가 회복되며 한일 커플 혹은 한일 부부가 대폭 늘어 청년 남성들의 관심 또한 이 분야에 크게 늘었거든요. 저출산 문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청년 남성의 중도 혹은 부동층을 고무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혼주의에 빠진 청년들은 주로 게임으로 빠질 텐데요. 제가 취미로 게임 채널도 작게 운영해봤는데 정말 노다집니다. 유명 프로게이머나 게임 유튜버 몇 명만 섭외해도 금방 딸려올 거예요. 테크 쪽은 주로 루리웹이나 클리안과 같은 좌파 커뮤니티가 연결되어 있어 살짝 어려울 것 같지만 자발적으로 우파 지지를 표명한다면 이 또한 당과 온라인 커뮤니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가정하에 의외의 성적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좌파는 부러울 정도로 잘 뭉칩니다. 약해 보이는 힘도 한 곳에 집중시키면 매우 강력해집니다. 맑은 날 돋보기만 있으면 나뭇잎이나 개미를 쉽게 태워 죽일 수 있는 것처럼요. 솔직히 우파들 단결력은 모래알급인 거 인정하시잖아요. 이번 영상의 대본을 제작한다고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태극기 집회가 종교적 성향이 강했더라고요. 바로 이전 영상에서 우파 기독교인들끼리
지지자들끼리 맹렬히 비난하는 모습에 모래알급 단결력을 여실히 느껴 실망감이 매우 컸습니다.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찬밥도 밥이고 더운 밥도 밥이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밥입니다. 조기 대선까지 60일도 안 남았는데 진정하고 손 잡아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민주당은 역겨워도 참고 뭉쳐서 우리를 이긴 겁니다. 우리에게도 대의를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갈 그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중도라는 사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귀에 피딱지가 얹힐 만큼 많이 말씀드렸죠. 민주당과 국힘당 모두 전체 표의 3분의 1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콘크리트만큼 단단하여 변동이 없는 고정표라고 생각하면 이 승부는 바로 중도층과 부동층이 모인 회색지대 표밭에서 갈립니다. 우파가 이번 대선에서 회색지대에 미운 털이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대선에서 지겠죠. 민주당의 독재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 어떤 법적인 절차로도 부정선거를 파헤칠 수 없고요. 다음 대선에서도 당연히 민주당이 이기겠죠. 악순환의 고리를 우파의 손으로 꿰어준다면 이만큼 바보짓도 없습니다. 이제 자존심은 내려놓고 우리 편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주변에 우파가 아닌 분들에게 친절히 대해주세요. 그들이 우파에 우호적일 수 있게 각별한 노력을 해주세요. 저는 중도라서 중도 마음을 잘 압니다.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바로 적진에 투표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중도층이에요. 당신이 우파라면 저부터 오냐오냐 해주시면 됩니다. 중도층과 부동층에서 좌파나 우파 채널 찾아보겠습니까? 차라리 어쩌다든 제 채널 보고 아 중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구나 싶겠죠.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늘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랑캐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오랑캐가 여러분의 대의 도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품을 줄도 아는 것이 진정한 대인이자 양반의 자세입니다. 혹시 알아요? 맞들려서 골수우파 될지. 앞으로 중도층 만나면 욕은 삼가고 부드럽게 대화부터 나눠주세요. 절대로 꼰대 선생님처럼 어거지로 가르치려 들리지 말고. 중도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 주의사항 좀 보겠습니다. 방금 우파 주의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혈주의 절대 금지입니다. 우월감 뽐내려는 거? 진짜 재수없어요. 선민의식 금지입니다. 뭐 좌파 탈출은 지능수은, 중도 탈출은 지능수은 등의 이런 혐오감 조성 발언 있죠. 극성 일배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조롱식 비하 발언인데요.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는 방골기즘만 키울 뿐이니까 절대로 하지 말고 자제해주세요. 포교활동 금지입니다. 중도층에는 불신자가 많으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아직까진 태극기 집회 어르신들께 포교 행위를 당한 적이 없는데요. 집회에서 조금 친해지면 당연히 전도하고 싶으실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상대방을 위해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기도란 행위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숭고한 가치임을 알리는 데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집회를 진행하는 연사님들의 발언 중에 헌금 모금을 유도하는 분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목회자 여러분들께서 굳게 믿으시는 하나님이 실제한다면 경제적 축복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따라올 겁니다. 굳이 당신의 입을 빌리지 않아도요. 이 체제전쟁의 목적은 선거의 승리지 새신자 모집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도층에는 불신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들의 잠재력을 포교 활동으로 꺾는 건 크나큰 전력 손실이겠죠. 장려사항 보겠습니다. 또 문예선동이에요. 이 중도층보다는 부동층에 훨씬 효과적일 텐데요. 문예선동을 시험 공부로 치면 쪽집게 강사의 벼락치기 과외와 비슷합니다. 60일도 안 남은 짧은 기간에 그들의 표를 살려면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귀에 피딱지가 얹힐 정도로 부정선거의 추악한 내막을 자주 들어서 참 쉽지만 부동층에게는 금시초문 혹은 허황된 내용처럼 들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입에 침 튀겨가며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유명인들이 중독적인 노래나 율동으로 밈영상 몇 개 만드는 게 월등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문예선동 해야 합니다. 우파의 품격? 진흙탕 싸움의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품격은 투쟁으로 쟁취하는 시대가 됐죠.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아주 비열하기 짝이 없는 짓이지만 엄청난 소모전에서 실보단 득이 더 많은 작전입니다. 혹시 비난하실 거라면 품격 있게 확실한 대안을 내주면서 비난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이재명 자택 인근에서 시위하는 겁니다. 이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혼잡을 야기해서 스트레스를 상승시키는 거죠. 몇 달 전 문영배 헌법재판관 자택 근처에서 농성 시위를 해 이웃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게 해 문영배를 압박한 적이 있죠.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단순히 먼 곳에서 댓글로도 한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나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 대문 앞까지 몰려온다면 진짜 정신 상태가 피폐해지거든요. 그리고 주말 오후에도 시위를 벌여요. 휴식을 방해하는 거죠. 이 두 행위의 목적은 이웃의 정신적 피해를 누적시키고 단지 내 집값을 하락시켜서 동네 이웃의 원성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할 때는 효과가 영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예요. 장기적으로 계속 60일 동안 해야지만 그 효율이 드러날 거예요. 이재명 의원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총기 반입이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조차 방탄조끼를 입고 활동지역 일대의 옥상을 봉인해두죠. 하루 이틀이 아닌 개표일까지 계속 이렇게 정신을 뒤흔든다면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꽤 쓸만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충분히 누적되면은 각종 무대에서 민주당 지지자
하자마자 쉴드 불가한 그런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할 수도 있거든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심각한 병크 한번 터뜨려주면 참 좋겠네요. 두 번째는 이재명의 유세 지역을 방해하러 가는 겁니다. 목적은 이재명의 신경질적인 표정과 언행을 유도해서 방송사가 이 이재명 표정이랑 말투 때문에 보도하기가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송 조금이라도 덜 타게 만드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주로 뉴스를 시청하니까요. 방법은 이재명 의원이 선거 유세를 다니거나 입장 발표문을 낭독할 때마다 킬문TV의 도련님 열사처럼 방해하는 겁니다. 이재명 구속 도련님 제발 거기는 찍지 말아주세요. 막 이런 거. 대형 방송사에서 절대로 TV에 낼 수 없을 만큼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죠. 이때 아스팔트형 우파들의 대활약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회생 방안들 떠들어 봤는데요. 세 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독수 총리님은 서둘러 선거법 시행령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부정선거의 핵심인 사전투표를 감시할 방법이 없어요. 국힘당은 경선 후보 중 누가 선관위를 가장 잘 팰 것인지를 눈여겨보고 투표해야 합니다. 단일 후보는 무조건적으로 밀어주고요. 우리 애국시민들은 중도층과 부동층을 모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이고요. 클로징 멘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이 싸움은 체제전쟁이기에 병법을 알 필요가 있어요. 전세계인이 사랑하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적혀 있습니다. 4월 4일에 우리가 참패한 이유는 그들이 수십 년간 요직을 하나 둘 깨쳐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와신상담하여 권토중래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절치부심을 겪었습니다. 지금부터 와신상담의 시간인데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확실한 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어제 광화문 찬성 집회는 피크타임 때조차 수십 명밖에 모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승리에 도취해 자만하고 있는 이때가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절대로 지치지 말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 완벽하고 통쾌하게 복수해야 합니다. 이 여정이 외롭지 않게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